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기승을 떨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뉴스들을 접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제 뭐 유럽은 뭐 나라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기세가 누그러지고 있고, 미국은 아직 기세가 누그러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 같아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언제부터 그랬죠? 올 연초 들어와서부터 이제 중순 이후 그랬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저게 뭐야? 감기 뭐 이런 독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헛소리도 난무하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3월 들어와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야 이거 심각하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이제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제 그 경제도 이제 거의 올스톱, 전 세계적으로 올스톱 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들 코로나에 걸려갖고 죽는 것보다도 경제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굶어 죽는 게 더 뭐 심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은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코로나가 어쨌든 간에 좀 기세도 좀 누그러졌고 하니까 다시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슬슬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고 있죠. 어쨌든 뭐 그런 그 와중에 이렇게 경제가 올스톱 하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물론 이제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했지만 무슨 온갖 금융 대책이다, 뭐 경기 대책이다 해가지고 대책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원발에 오줌 누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다고 그래서 뭐 대책이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재난 지원금 받아서 이렇게 뭐 그래서 뭐 대책이 됩니까? 재난 지원금으로도 많이 받는 집은 뭐 한 1,200만 원 이렇게도 받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한 달에 자기가 받는 월급이나 수입 뭐 제비가 되냐 이거예요. 그걸 또 언제까지 그렇게 1,200만 원씩 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뭔가 당장에 지금 경제가 올숲돼 가지고 이제 먹게 하다못해 당장에 뭔가 이렇게 하루 3끼 끼니도 떼기 힘들다. 그러니 뭔가 이렇게 급한 이렇게 불이라도 좀 꺼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 이른바 이제 생계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쏟아내고 있는데 그 쏟아낸 지금 현재 실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데 또 뭔가 이제 좀 걸리는 거 없어요? 뭐가 걸리나?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돈 나서 이렇게 쏟아 부을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급하니까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이렇게 쏟아 부어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급하니까 이렇게 뭐라고 반대도 안 하고 우선 더 좀 많이 줘. 지금 이렇게 많이 줘도 내가 한 달 버는 것에 택도 없어. 생활 유지 안 돼.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근데 말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는 또 어떠냐 이게. 이게 또 나라마다 이게 차이가 크게 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가장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그 감염자가 많고 사망자도 제일 많잖아요. 지금. 세계 전체 그 코로나19 감염자의 3분의 1 정도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인 FRB가 이게 자금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 발행 잔고예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푹 뛰었죠. 그러니까 얼마가 튀었냐면은 그러니까 얼마 정도 튀었나요? 지금 거의 한 4조 달러 정도에서 지금 거의 한 6조 5천억 달러 넘어가고 있으니까 2조 5천억 달러 정도를 지금 FRB가 돈을 막 풀어낸 거예요. 네. 불과 한 두세 달 사이에.
두 대사에서는 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풀어내는데 그건 이제 그만큼 미국 경제 규모가 크다라는 것 이유도 있고 뭐 또 뒤에 보면은 이제 비교가 되는데 어쨌든 푹 뛰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국 연방 정부의 국채 발행액도 어떤가요? 푹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언제부터는 여기 올 1월부터 이제 잔 거예요. 1월부터 잔 거고. 그러니까 1월부터 이렇게 3월 그 중순까지는 거의 안 늘어나다가 3월 하순부터 이제 묵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1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사이에 1조 5천억 달러를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미국이 이래요. 미국이. 근데 유럽을 봐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유럽을 봐보면 유럽은 어떤가요? 미국하고 또 다르죠. 이건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에요. 이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살짝 튀었는데 대체 약 한 5천억 유로 정도. 훨씬 적네요. 네, 굉장히 적죠. 아직 이제 기간이 이게 통계가 자료가 지금 이제 3월 말까지 통계예요. 미국 FRB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통계인데,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공급이 됐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나라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3월 말까지로 해서 한 5천억 유로 정도 살짝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가 이제 미국이 유럽보다 더 크니까 유럽연합 해봐야 뭐 이게 영국 빼고 치면은 뭐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이제 지금 한 2, 3조 유로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될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22조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유럽연합의 이제 이게 이제 유럽연합이고 이게 유로권인데 이제 국채 발행의 그 잔고를 나타내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발행이 쭉 늘어나고 있죠. 올해 들어와서 그 발행 잔고가 늘어나도 그러니까 올해 이게 뭐냐면 이제 늘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고 지금 유럽연합이 이제 긴급 경기 대책이라고 해서 한 5,500억 유로 정도를 만약에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추정치예요. 이건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모양 안 늘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 발표도 조금 이렇게 시차가 있어서 늦고 유럽,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늦죠. 이게 유럽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그 감염이 좀 적죠. 적고 또 늦게 이제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은행인데 일본은행의 경우는 지금 이제 3월 말까지 자료인데, 거의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죠. 안 늘어난 모습이죠. 4월 달에 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이제 자료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3월까지는 거의 안 늘어난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일본 정부의 이제 국채 발행 잔고를 나타내는데 이건 이제 이것도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지금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안 늘어난 상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아베 정부가 이제 내는 대책이 뭐냐면은 일본 국민 한 사람당 10만 엔씩 이제 주는 걸로, 한국 돈 치면 10만 엔이니까 한 11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뭐 10만 엔이라고 치면 일본 국민이 한 1억 2,500만 명 정도 되니까 10만 엔씩 치면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2조 5천억 엔 정도 되죠. 그죠? 그걸 보태면은 이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태면.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아직 지금 대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렇게 뚜렷한 지금 계속 말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강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되게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기동성.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행동을.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이제 이건 한국은행이고 이건 이제 또 한국의 이제 국제 발행 잔고예요.
한국은행이 이제 요건 이제 한국은행 통계 자체가 굉장히 안 나와요. 그럼 2월 달까지 통계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아무런 지금 이제 2월 달까지 통계로 보면은 아무런 지금 이제 대책이 없는 걸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3, 4월 달에 이제 통계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한국은행이 이제 시중 자금 공급을 이렇게 했는가 알 수 있는데 아마 3월이나 4월 나와도 그렇게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국채 발행액인데 국채 발행액은 이제 그 5월 6일까지의 이제 자료를 뽑아낸 거예요. 보면 이제 그 이제 2017년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18년 이제 19년 5월 6일인데 지금 그러니까 얼마가 늘어나면 올해 들어와서 지금 60조 원 이상이 지금 늘어났어요. 가장 박근혜 정권 때까지 쳐서 박근혜 정권 때 제일로 국채 발행이 많았던 게 2015년인데 60조 원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5월 초 현재 지금 60조 원을 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지금 현재 또 뭐 어떻게 돈을 준다고 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받은 돈들이 있잖아요. 네. 10만 원, 20만 원씩 받은 돈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국채를 발행했는지 지방채를 발행했는지 아직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게 포함이 안 된 거라면 올해 100조는 그냥 훅 넘어가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대책이 미국인데 확 다르죠. 확 다르죠. 그럼 다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이제 경제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거죠. 뭐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미국은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연해, 가장 유연해요. 유연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실업자도 갑자기 팍 늘어나 버리고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경제 시스템이. 실업자가 늘어나긴 하지만은 워낙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성격이 강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강조를 해서 고용을 유지하려는 해고가 쉽지 않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해고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대로 해고를 못 해요. 노조라든 이런 건데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라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져요. 일본도 이렇게 그 정부나 은행의 대책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연하지 못해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본도 이렇게 실업이 확 안 늘어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고용은 기업이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어떤 일본이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한 사회복지국가 유럽처럼 그런 걸 강화해서가 아니라 일본 국민들 사이의 컨센서스가 일반적인 인식이 뭐냐면 고용은 기업이 책임진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은 기업이 책임지질 않아요. 바로 잘라버려요. 바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실업자가 폭증을 하면 바로 정부나 FRB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나타나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고용은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연성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거고, 일본은 어떠죠?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했다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그런 책임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이제 일본도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변해오다 보니까 흔들려서 이렇게 이제 뭐 정규 뭐 정신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한국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네.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경기 대책이나 금융 어떤 완화책이나 이런 것들이 각국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제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 어떤 이른바 이렇게 국뽕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에는 이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런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 어떤 중앙은행과 이렇게 정부의 어떤 대책 관련된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그에 기반해서 실제 그 데이터로에서 나타난 상황을 어떻게 또 이제 비교 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예를 지금 보여드린 거죠.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주요 나라들의 어떤 그 경제 대책에 관해서 비교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